21대 국회의원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성공 신화를 쓰고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경기 고양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간에 당선인으로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의원이십니다. 오늘 국회도 그럼 출근하셨나요? 예,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TF 회의를 하고 네. 사무실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출근을 하고 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그 소감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떠신지요? 국민들의 주신 뜻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힘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 것이냐. 그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도 지금 한국형 뉴딜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른 추가 경쟁 예산 등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좀 더 편한 삶으로 이끌어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소감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용우 의원 사실은 경제통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7호 영예 민재로서 실물경제, 금융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당에서 설명한 바도 있고요. 실제로 또 화제가 됐던 부분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무려 52만 주나 됩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치에 왜 도전을 했는지 아울러 이 의원이 생각한 정치란 무엇인지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기의식입니다. 위기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만들면서 느꼈던 거는 은행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요. 새로운 은행이었습니다. 새로운 은행을 만들 때 규제 체계가 딱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 새로운 걸 시도를 하는데 계속 선례가 없다. 과거가 어떻서 안 된다. 이렇게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과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려면 일단 해보고 잘못된 걸 고쳐가면서 가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체제가 안 돼 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그런 부분을 제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거 우리가 예전 같으면 보통 선진국의 선례가 어떻다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 방역에서 보듯이 어떤 표준이 없고 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일단 다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생을 바꿔나가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게 금융권이나 제도권에서 항상 한 30년 이상 그 이야기가 됐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규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 책임은 두 가지가 되죠. 잘 됐을 때의 성과. 그리고 잘 안 됐을 때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지 않은 채 규제만 풀려고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도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식에서 시작한 정치 이야기 아울러 이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우 의원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그 일을 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하는 국회 추진단 3선 한정의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일단 여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를 하고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 이렇게 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아울러 통과 가능성 어떠한지 또 궁금한데요.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실 것인데요. 저희들이 가진 것들은 첫 번째가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정기국회를 9월 달에서 100일간, 임시국회를 2, 4, 6, 8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여는 날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국회는 항상 열려 있고 상시국회. 휴가 기간은 예를 들면 여름, 겨울 주고 나머지는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뭘 하고 화요일은 뭘 하고 일정하게 스케줄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경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 국감도 9월 이전에 끝내자.
한 상임위에서 매달 오늘은 뭐 예를 들면 예산 네. 뭐 통계청을 한다든지 다음 주에는 어디를 하고 쭉 하면서 한 2, 3일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되면 네. 그 전에 지적된 사항과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기재부를 다룬다든지 이렇게 되면 항상 예상이 가능한 국회가 되고 법안 심의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예산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반대는 안 하시겠죠. 네. 그런 이번 국회 네. 선거 과정에서 누구나 일을 해라. 앞으로 뭘 나가라고 하는 것이 네. 국민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에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뭐 느끼셨겠지만 경제하는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활동해야 된다. 아울러 어떤 일정들이 있어야만 좀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 역시 어떤 경제 전문가적인 면모를 좀 드러낸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역구 이야기, 아울러 경제와 관련돼서 좀 범위를 좁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정이시잖아요. 예. 통합당 김연아 전 의원과 접전을 벌였는데 이때 이슈가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에는 그 창릉 3기 신도시 등등 부동산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목표라기보다도 그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문제고 네. 그 경제가 살아났으면 부동산 가격은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고양정의 문제점은 그 지역의 산업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의존하는 위성도시로서 계속 있었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킨텍스 개발 쪽, 네. 뭐 방송 영상밸리 이런 등등의 경제를 어떻게 유치하고 살려나가는 거. 그 경제가 살아나간다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진다고 네. 봤고 그 문제에 포커스를 두어서 선거운동을 했고 제 공약은 주로 거기에 중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이 해결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 규제 혁신, 규제 완화 등등을 얘기하시면서 일산을 반드시 규제 자유 특구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혁신 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화나 문제랑 좀 배치가 되지 않느냐 뭐 여러 얘기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바로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에는 어떤 걸 공장을 짓거나 했을 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완화 같은 것들을 수도권 의원들이 제출을 했었고요. 네. 그러나 통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틀을 바꾸지 말자. 첫 번째가. 네. 그러면 수도권을 한번 서울을 중심으로 4개 권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서부권, 그다음에 남양주 하남 이쪽이 있는 동구권, 그다음에 서남권, 인천하고 안산 이쪽, 네. 그다음에 용인 판교 쪽 이제 동남권 이 4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 내에서도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 불균형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보자. 네. 특히 왜 그게 가능해지냐면 옛날 같은 김포하고 일산은 같은 도시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생활권역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그 지역을 하나로 보면서 어떻게 산업 입지를 놓고 뭐 분업 관계를 막고 생활권역을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도 똑같이 이제 뭐 남양주, 하남 이쪽 지역도 비슷한 성격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한 지역 전체 권역을 보면서 산업이라든지 배치를 한다면 네. 훨씬 더 분업 관계도 좋고 밸런스도 맞춰진다. 그러면서 남북 전체의 경기 남북권과 북권 4대 권역을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네. 성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걸 수도권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틀을 유지한 채 그 내부의 그 균형을 잡는 거 이것도 시도할 가치가 있고 얼마 전 그 경기권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녁을 할 때 그런 했을 때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수도권 문제 관련된 새로운 틀과 시각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일산의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글쎄요,
사실 일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규제 완화라는 말을 잘 쓰는 편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규제라고 하는 건 그 네. 시대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규제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질병이라든지 건강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도 이런 방역을 할 때는 일단 좀 풀어야 될 부분이 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 시대에 따라 환경에 관한 것들 강해졌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때는 성장이 더 네. 중요했을 때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규제가 다르고요. 이런 규제에 따라서 규제는 재배치가 돼야 된다. 네.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정리를 해줘야 되고 새로 필요한 부분 강화시켜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면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 아, 간단하네요, 예. 생각보다. 네. 포지티브 규제는 뭘 하려고 하면 1부터 2, 3, 4 이런 거 다 하라고 서류를 네.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죠. 그거는 심사를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방역을 예를 들어서도 심사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아주 건강이나 하는 것도 빼고 요거는 하지 말고 나머지 다 시도를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성과도 가져가지만 잘못됐을 때 네. 뭐 소비자를 속이거나 예컨대 요즘 금융상품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됐을 때 네. 그 자체가 얼마일 거냐, 어떤 배상을 해야 될 거냐 할 때 징벌적 배상으로 예컨대 3배에서 10배를 하게 되면 네. 하기 전에 이거 제대로 된 건지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게 바로 그렇게 네. 사전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알아서 하시고 잘못된 거는 당신이 책임을 져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앨런 같은 게 기업 분식 회계를 했을 때 파산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거를 했던 회계법인조차도 파산돼 버리는 네. 그런 책임을 지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로의 전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4차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렇게 OBS에 나오셨으니까 고향정 지역민들, 아울러 저희 OBS 시청자들께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정 일산 서구 주민들께서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를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네. 그분들하고 잘 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또 경인방송이 바로 우리 수도권 서울을 빼고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시고 네.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도 무슨 이슈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역 방송이 제대로 살아남아야지만 네. 그러니까 서울 쪽에 국한되는 것이고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송으로 계속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걸로 예. 알고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제 이용우 의원이 펼칠 어떤 경제 정책 또 고향을 위한 정책도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